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페이지 41페이지, 저희 핵심 요약집 41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이제 중과 세율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까지 했었죠. 어쨌든 표준 세율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 유상, 증여, 상속 났을 때 유상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증여 상속, 그다음에 농지냐 아니냐. 그래서 농지가 아니면 4% 유상, 농지는 3%, 증여는 동일하고 3.5, 상속은 상위팔 2.8, 농지 상속 2.3.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고 증여는 동일하게 3.5, 상속은 2.8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런 표준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우리가 2%의 특례세율이 있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특례세율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남아 있는데요. 자, 특례라는 거는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예외적인 취득을 말한다. 뭔가 예외적인 취득을 우리는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취득이라 함은 우리가 2%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짜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는 우리가 간주 취득을 말하는 거죠. 2%는 간주 취득을 우리는 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주 취득. 그래서 간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간이 간이 안 간이 2%. 그렇죠? 간이 간이 안 간이 2%. 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고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고 등기가 일어났다면 그 등기세율만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주취득은 건축물의 개수는 고치는 거죠. 개수는 우리가 간주취득이다. 그럼 얘는 2%. 그다음에 지목을 바꿉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임야를 농지로 바꾸고 종류를 바꿔요. 변경하면 가치가 늘어나죠. 그러면 가액이 증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과점주주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 곱해서 우리가 정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과표가 되는 거였었죠. 간주취득. 그다음에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였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면 건물로 의제를 할 수 있다. 건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주취득. 1년 이내는 비과세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뭐 묘지 기타가 있는데 일단 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41페이지에 3번 세율의 특례를 보면 형식적인 취득. 요게 이제 형식적인 취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 2%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42페이지 가 보시면은 가로 이번에 간주 취득 등의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은 이제 2%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2%. 2% 써놓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어에다가 밑줄 쳐보면 1번 밑줄입니다. 1번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가 2번 밑줄 간주취득이죠. 3번 밑줄 과점주 간주취득 체크하시고요. 쭉 따라 내려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10번 밑줄입니다. 10번 밑줄. 네 이것도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앞단에 보시면은 41페이지에 보시면은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한 우리가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하는 것은 뭐냐?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고 등기만 일어났을 때 이걸 규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자, 아,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 등기만 일어났을 때 과세가 되는 거.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가 적용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에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그러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뭐예요? 부부의 재산을 나눈 거죠. 취득은 없고 등기만 한 거죠. 재산 분할 등기.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이전. 건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옮겨 놓은 거는 취득은 없고 이전에 따른 등기만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물, 합의물의 분할 시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분할하면 취득은 없고 등기만 있는 거죠. 이게 다만 이제 지분 취득, 지분 증가는 이건 유상거래가 되겠죠. 법인의 합병. 자, 법인의 합병 등기입니다. 그러면 A 법인과
B법인이 합병이 돼서 A법인이 됐다. 그럼 요거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A가 생긴 거죠. 이런 합병 등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는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고 등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환매 약정 기간 내에 우리가 환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되사주거나 되파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팔았다 다시 사주는 거, 되사주거나 되파는 행위를 말하죠. 그거는 취득은 없고 등기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1가구 1주택이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상속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상속은 이거였었죠. 아버지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집을 물려준다. 아들에게 집을 물려줘요. 이게 상속이 됐습니다. 이게 상속이 돼요. 그러면 이 상속이 됐을 때는 원래 2.8%가 되는 게 맞아요. 2.8%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례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특례 사항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은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이다. 그렇죠? 1가구 1주택의 상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2.8%니까 2.8%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 돼요? 얘는 0.8% 되겠습니다. 0.8%.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있겠어요. 농지가 있겠습니다. 농지. 그러면 1가구 1주택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뭐다?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가 물려받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등기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상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편세율 마이너스 2%가 아닌 것은 2%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2%의 특례세율이 아닌 것은 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이런 식 문제로 이런 패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기 전에 아빠 먼저 걸 해결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다음 자료에 따라 취득세 특례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토지를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자, 지목 변경은 여러분들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특례세율이죠? 그러면은 특례세율이 몇 프로? 2%. 그래서 우리가 간주 취득 등은 2%다. 그래서 간이 안 가니 2%가 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에 따라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이때 증가액이 1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액 1억 원에다가 곱하기 2%의 특례세율을 붙이자. 그러면 1억 원에 2%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1억 원에 20%가 2천이고 2%면 200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0. 그렇죠? 결과적으로 200을 우리가 내자. 이렇게 됩니다. 20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식 문제 패턴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서도 이런 유사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율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례세율 중에서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그럼 뭘 찾으면 돼요? 그렇죠. 2%의 특례세율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특례세율은 1, 2, 3, 4, 5 중에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면 상속,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 부부간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얘는 답이 아닌 것은 자, 요거 2, 3, 4 하는 거고 요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개수는 간주 취득이죠. 맞잖아요. 건축물을 개수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한다. 다 간주 취득이죠. 그런데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 만약에 면적이 증가가 되면 요 증가된 것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원시 취득일 때는 몇 프로 돼요? 곱하기 2.8% 됩니다. 곱하기 2.8%. 자,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그럼 이제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아버지와 아들이 살다가 물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있는 거다. 다만 고주택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2.8%에서 마이너스 2%는 0.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공유물의 분할. 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거예요. 지분대로 쪼갠 거예요. 그리고 등기 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유물의 분할이 원래는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합총공 2, 3, 2.3%가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합유 총유 공유물의 변세는 2.3%인데 거기서 2%를 갖다가 차감을 하겠다. 그러면은 0.3%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유념할 점 뭐냐면 면적의 증가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원시, 없으면 간주취득.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2.8%의 표준세율인데 1가구 1주택을 물려받았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 물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했을 때는 2.8에서 2%를 뺀 0.8% 됩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지분대로 쪼갰다. 그러니까 이건 취득은 없고 등기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취득은 상관없어요.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거니까 이건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혼시 재산 분할은 뭐죠? 이거는 부부의 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예. 뭐 땅은 당신 명의로, 집은 당신 명의로, 차는 당신 명의로 재산을 나눠 가진 거예요. 나눠 가진 것은 취득은 아니다. 등기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맨 하단에 그 3번에 세율의 특례 별표시 두 개가 되어 있고 1번에 형적인 취득. 자, 거기다가 별표시, 거기다가 뭐라 써놓으셨냐? 취득은 없고 등기만 있는 거. 그러면은 거기 42페이지에 1번부터 9번까지가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과세율로 갑니다. 중과세율은 저희 교재 38페이지, 38페이지 박스의 별표시 두 개. 자, 그 박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의 중과는 과거에는 이제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 정부죠. 전 정부 때 조정적인 다주택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취득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과밀억제의 중과 주택의 중과 대도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을 추정하면은 중과가 자 이사 뭐죠? 중과 기준율 2%의 4배입니다. 2사 8%. 자, 그러면은 요 내용 한번 보죠. 그러면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요거 규제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치성 재산을 추정하면 중과하는데 이때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얘는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는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가 되겠어요. 별골 오선주. 그러면 별골 오선주의 사치성 재산을 추정하면 중과하겠다. 그러면 얘는 표준율에다가 플러스 중과할 때 쓰는 기준율 2%의 4배를 중과합니다. 4배. 4배. 4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2%의 4배면 8% 되겠죠? 자, 이렇게 중과를 하자는 거예요. 별거로선주. 사치성 재산을 추정하면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4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골프장을 신설한다. 골프장을 신설해요. 그러면 이때 신설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는 2.8%가 돼. 2.8%. 2.8%. 그럼 2.8%다 플러스 2%의 4배. 8%더 내는 거죠? 그러면 신설하면은 얘는 공사비가 되겠죠. 공사비에 대해서 2.8%를 낼 거를 얘는 8%를 더 낸다 이거죠. 해석이. 그러면 공사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2.8이면 2,800이지만 10억에 8%면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8천만 원 더 내놓으라 이거예요. 8천만 원. 네. 10억에 2.8%면 2,800이지만 10억이 8%면 8천만 원 더 내놔라. 이게 바로 사치성 재산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자, 그러면 그 사치성 재산의 중간은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 1번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장, 자, 별 동그라미, 골프장, 골 동그라미, 오락장, 오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주 동그라미. 그렇죠? 자,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를 중과한다. 그래서 8% 넣어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정은 뭐냐면, 두 번째 규정은 과밀 억제권역이 되겠어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그렇죠? 과밀 억제권역. 자, 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서울과 과밀 억제 권역 내, 과밀 억제 권역 내 우리가 공장, 이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점 용도로 또는 주사무소 용도로 짓는 거죠. 그럼 이거 규제하자. 그러면 본점 용도는 얘는 이제 영리법인을 말하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왜 과밀 처리하느냐? 그럼 요거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치성과 요 과밀 억제권역 요 두 가지도 우리가 자주 언급이 되는 주제예요. 특히 그러면 이제 쉽게 나온다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도시. 대도시는 이제 좀 얘랑 좀 비슷한 거예요. 대도시.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서울과 그 다음에가 경기와 인천, 네, 이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대도시에 대도시네, 대도시네. 그러면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죠. 서울, 경기도, 지방의 모든 대도시야. 서울, 경기도, 지방의 모든 대도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서울, 경기,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 취득을 하면 우리가 중과하자,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를 중과하고 마이너스 2%의 2배만큼을 우리가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그 등기 친거에 대한 걸 말합니다. 얘가. 네. 그럼 얘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범위가 얘가 더 넓은 거죠. 얘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전국의 모든 대도시니까. 하지만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에서의 개발만 중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경기도 쪽에다가 내가 땅을 샀어요. 토지를 샀어요. 토지 등기. 그러면 여기가 대도시다. 그러면 여기는 표준세율에서 곱하기 3배를 중과하고 마이너스 2%의 2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여기다가 뭐 공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이걸 지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중과가 되겠다. 이중으로 중과가 되겠다 이거. 이중으로 중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고 과밀 지역에 개발했을 땐 중과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만큼을 우리가 중과를 합니다. 몇 배? 3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지역의 중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섞였을 때는 편의세를 3배를 중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39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1, 2, 3, 4, 5가 자세하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면 별골 오손주는 표준세 플러스 2%의 4배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됐을 때는 이제 각각의 정의를 물어볼 수 있죠. 특징을. 그래서 그 특징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낸 적도 있었어요. 별장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고급주택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교재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따로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 한번 보세요. 그럼 먼저 별장입니다. 먼저 별장. 별장. 그럼 별장의 정의는 뭐냐? 별장의 정의는 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거 용도의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어요. 주거용. 주거용 건축물로서 얘는 상시 주거로 쓰지 않으면, 얘는 상시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얘는 별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상시 주거로 쓰지 않으면 얘는 별장이다. 그러면 만약에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에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농가주택.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자, 그럼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럼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은 뭐예요? 주소 전입이나 이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임대가 되겠어요? 그럼 이런 것까지 중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농가주택, 보통 읍면지역에 있겠죠. 읍면지역. 읍면지역이라도 여기 뭐 투기 과일성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지역의 주택은 별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골프장. 두 번째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자, 골프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에요.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고, 그 골프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네, 회원제 골프장을 짓거나 증설했을 때, 골프장을 짓거나 우리가 증설했을 때 규제하자. 네. 그러면 만약에 단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느냐? 이건 중과 안 하겠다는 거야. 골프장을 개발할 때는 중과하지만 승계할 때는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입니다. 자,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뭐 카지노 건물 아니면 나이트클럽, 네, 이것이 고급 오락장이에요. 이랬을 때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우리가 중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 얘는 이제 비업무용 선박으로서 3억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급주택. 고급주택. 자, 요트 같은 걸 말하죠. 요트 같은 거. 그러면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급주택은 자, 고급주택. 고급주택. 그럼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단독주택.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주택.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됐을 때는 얘는 이제 조건이
건물 면적하고 대지 면적, 시설 기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요 건물하고 대지 시설인데 건물은 얘가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and 주택 가격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해요. 자, 요런 주택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의 2배, 대지 면적은 이거 2배입니다. 2배. 2배는 662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호화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호화시설 요건. 이 호화시설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수영장.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수영장 시설. 네.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시설.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요게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라든가 2번이 있을지라도 네, 요것만으로 중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건물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가액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액이 우리가 9억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주택 가액이 9억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주택 가액이 9억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주택 가액이 9억을 넘어간다. 자,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중과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어떠냐? 공동주택은 이제 유념할 점이 이런 호화시설 조건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이런 호화시설 조건이 없습니다. 얘는 단층형과 복층형 이 두 가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자,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그 1번의 별장, 자, 별장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별장 같은 경우는 별장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밑줄이에요.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다. 예, 만약에 별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별장, 별장이 있었습니다. 별장. 자, 그러면 요 별장 같은 경우에는 요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다. 10배. 네, 이렇게 1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락장 됐고요. 네. 그다음에가 참고란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고급 주택가 오락장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까지 중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락장 같은 거, 자, 이거예요. 건물 안에 유흥시설이 있는 거야. 뭐뭐로 유흥시설이 있는 걸 인수해버리면 요 부분은 중과를 맞거든요. 그럴 줄 모르고 내가 인수했다. 좋아. 그러면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걸 이제 60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일 때는 좀 재산 배분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6개월, 9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이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골프장 거기다 밑줄칩니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대중골프장 골프용권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승계도 아니다. 즉 우리가 회원제, 파슬리 골프장 같은 거 32홀짜리 그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지었을 때는 중과합니다. 그러나 짓지 말고 승계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급 선박은 이제 3억을 넘어가는 비없는 선박이다. 그다음에 고급 주택은 단독과 공동 주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주택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거기 박스에 별 표시 하나. 기억에 보시면 한 구가 어떻게 돼요? 건축물이 331 초과 and 주택이 9억 초과. 대지 면적은 662 초과. 그리고 9억 초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 있을 때는 중과하겠다. 네.
대신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있을 때는 우리가 면적이나 가액 안 따지고 중과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주택 가액이 9억을 넘어갔을 때 중과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단층형은 245, 복층형은 274가 됐을 때 우리가 중과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치성 재산,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하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골 5선주, 별골 5선주가 되겠습니다. 별골 5선주. 네.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별골 5선주가 되겠어요. 별골 5선주, 별골 5선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네. 그러면은 요 과밀 억제권역의 중과는 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율이 편세 플러스 2%의 2배를 중과하자.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